안녕하세요. 애니프렌드 시간이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마치 이 애니프렌즈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마다 네. 보통 이 휴먼, 네. 인간 얘기만 하다가 네. 애니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우리 김성호 교수를 네. 동물로서 그 애니프렌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동물이 네. 언제 친구가 되었는가, 특히 네. 개에 관한 이야기를 네. 들려주실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책을 얼마 전에 보니까 반려동물 혹은 가축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도메스티케이션.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개들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줬다. 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 문장을 방송 이제-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또 말씀하시네. 아, 참. 네. 지금 말한 거 중요한 몇 개 있는데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키워드가 우리예요, 우리. 우리. 우리가 누굴까요? 애니휴먼이 되겠죠. 애니휴먼. 애니휴먼. 그 우리 누구죠? 호모사피엔스. 네. 그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예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종이잖아. 현재 호모사피엔스 종이 살아남고 그 후손이 우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뭐 감히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지배자니 하고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것은 약 15,000년이나 45,000년 이전에 개와 친구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자들은 동맹이라고 해요, 동맹. 맞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은 조금 이제 그 낭만적인 표현이고 그 대신 생존을 위해서 동맹이 필요했던 거예요. 빙하기에 사냥을 해야 되는데 덩치가 큰 동물 아니야. 그 맘모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협공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 늑대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최근 연구고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토리하고 대화를 해야 해. 뭐 가끔씩 가지.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해? 눈 맞추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잘 알지? 사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잡는 것도 있지만 사냥한 표적한테 안 들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사냥한다고 얘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휘바람 팍 불거나 너 왼쪽으로 가 그러면 얘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냥할 때 조용히 가서 막 이렇게 눈으로 얘기하고 표시를 하잖아요. 사람끼리는 그게 가능하겠죠. 걔랑 그 당시 눈으로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걔한테 눈으로 표시를 해서 너가 가서 뭐 물어와 잡아와 그게 가능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과 개가 친구 동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눈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의 눈 근육을 연구를 했어요. 개의 종이 한 400종이 되는데 몇 종을 빼고 300 몇십 종은 눈 근육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움직여. 저거 대화를 안 하더라도 내가 어딜 쳐다보는지 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인간과 개가 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공진화했다. 공진화라는 말이 나와요. 진화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니까. 공진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서양의 유럽 형님들, 남자 형님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남자 형님들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모든 진화의 마지막에 가서 가장 그 결정체라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학설은 그냥 진화의 하나의 그냥 튀어나온 한 종일 뿐이고 말하면 공진화, 우리는 계속 공진화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랬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으로 있었던 동물들을 이렇게 사육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이 이제 빙하기 접어들면서 당연히 사냥할 수 있는 술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늑대들은 그 물을 쫓아다녔고 왜냐하면은 쫓아가다 보면 자신들이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다니까 그 인간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격이 고약하고 사람하고 안 맞았던 애들은 떠나가고.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그렇지. 또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친하게 대해주고 네. 오히려 너희들도 먹어라 하면서 다 네. 먹지 않고 네. 늑대들이 먹을 네. 수 있는 음식물들을 그렇지. 계속 나눠줌으로써 네. 사실은 공생관계를 네. 이루어왔던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함께 살게 됐고. 그러니까 You any friend?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 막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질적 전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개, 고양이 이 반려동물의 질적 전환은 숫자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용어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뭐라 그랬죠?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애완동물. 근데 그 어느 순간 반려동물이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논다는 뜻이잖아요. 아끼면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한자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완물. 그건 모른 척을 해야지. 아이, 모른 참. 척 했어야 되나? 다시. 혹시 애완동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죠. 애는 사랑하는 애자죠. 네. 완자가 뭔지 아시나요? 알죠.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네. 가끔 놀다. 그러니까 완구할 때 완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완구 사주면
하고 놀다가 실증나 버리는 거죠. 펫도 그런 얘기. 펫 이렇게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지는 게 펫이야.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만져도 되고 실증나 버려도 되는 펫이 이 애완이 반려가 됐는데 그래서 반려가 이제 컴패니언 애니멀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같이 사는 그러니까 동반자. 동반자보다 반려란 말이 너무 멋있는 게 배우자도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 못하는 짐승 그러잖아요. 얘네가 말을 못할까요? 말하죠. 말을 하죠. 단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이 왔어. 나랑 언어가 달라. 이분이 말을 못해요? 말을 하시죠. 근데 내가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샬라샬라 내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 배가 고픈 건가? 아픈 건가? 뭐가 필요한가? 쳐다보겠죠. 자꾸 관심을 갖겠죠. 그럼 이게 아픈 거구나. 뭐가 물이 먹고 싶구나.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들도 뭐 소도 있고 다 있지만 말을 해요. 자기네끼리도 말을 하고 나랑도 뭐가 통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 세상에서 우리 김 교수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 누구야?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 와이프죠. 와이프지. 와이프가 말 안 통해? 말 통하죠. 근데 말 안 통은 말 통하는 말 왜 써? 잘못했다. 말 안 통해. any friend? 근데 저는 이 반려라고 하는 말을 네.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 김성호 교수가 쓰는 표현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게 내가 그 개에 대해서 반려동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초롱이랑 잔디가 나를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 인터라고 하죠. 인터, 그쵸. 상호적인 네, 맞아요. 상호적인 표현으로 이걸 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오래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잘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추세가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이 표현 가운데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장자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친구 관계에 관한 논문을 좀 썼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남녀지간에도 친구와 애인 관계는 달라요. 애정하는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당수의 관계가 애정의 관계는 소유적인 그리고 지배적이려고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착적인 면들이 있는데 친구 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 인간과 동물이 분명히 이제 각각의 종이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친구라고 하는 표현에서 오히려 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와이프랑 관계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 붙어 살지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강의하는 내 동료 친구가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철학하는 분들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부부싸움의 이유가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 바뀐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부부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지. 이제 주제사 버전으로 이제 그러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랑 싸우는 것도 똑같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토리가 응가 잘못하면 꽤 응가 잘못할 수도 있어. 먹을 수도 있어. 그냥 보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게 네. 있다면 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이것도 습성이 나중에 있는데 이제 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개의 관계 얘기할 때 반려동물 관계 얘기할 때 의인화를 꼭 얘기를 해요. 의인화가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나도 이제 그 얘기하면 장자에도 그런 장난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이 동물과 벌써 끝나나요? 할 얘기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없잖아. 네. 여러 개 또 만들어야 다음 주 이 되니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제 친구가 되었는가라는 정리는 다 주제로 됐나요?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개가 이거였죠. 없었으면 오늘날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는 없을 수도 있었다. 맞아요. 이 지구에는 다른 종이 살라바치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를 바꿔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개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끝나가는 입장에 내가 친구가 아까 되었다. 말 못한 게 있는데 이 얘기죠. 개를 길들여서 했다는 건 이제 아까 말했던 유럽의 형님들, 남자 형님들의 버전이고 그 책에 보면 인디안들은 그렇게 얘기 때문에 개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친구가 받아줬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선택을 한 거지. 근데 우리는 인디안들을 되게 미개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그 형님들이 이 인디안들을 미개하다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합시다 이 얘기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언제 친구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